고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 항공편은 주식 앞에서 망설임이 숨기는 순간부터 선택의 기준까지 운행하는 오마주항공 재테크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을 안내해드릴 이화영이고요. 연초부터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부터 너무 빨리 오른 것 같아서 들어갈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닐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큰 조정을 기다리다 보면 기차를 놓칠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상반기 중에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시기 바로 1분기죠. 특히 1월, 2월이 꼽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투자의 승부처라는 건데 그럼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오마이 주식에서는 대체 왜 바로 지금이 투자의 승부처로 불리는 건지 생생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생방송 오마이 주식, 주식시장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알려드릴게요.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는 QR코드 여러분 스캔만 하시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업과 주식과 관련한 각종 특급 자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시장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마이 주식 항공 재테크 편 지금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기상도에서 국내 증시 날씨 친절하게 짚어드릴 최인정입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월장을 돌이켜보면 우리 시장 정말 대단하다, 고생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코스피는 역사적인 5천 시대를 열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천스닥을 돌파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기분 좋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증시 키워드는 코스닥 3천 그리고 관세 25%로 준비해봤습니다. 정부가 요즘 밀어주는 곳 바로 코스닥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67개 기금의 여유자금이 벤처,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기금 운용평가 지침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벤처 투자에 대한 가점을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하고요. 코스피 중심이었던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한 건데요. 1,400조 원에 육박하는 연기금을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시켜 코스닥 3천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관세 25%였죠.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숫자입니다. 25%. 이 베산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 합의 미승인을 이유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요.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돼 오늘 러트릭 미 상무장관을 만나서 설득에 나선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 관세 압박을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섹터 꼽아서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항공 가지고 왔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 민관 합동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이번 민관사절단에는 14개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사절단은 스페이스X의 생산과 조립시설을 방문해서 관계자들을 만나 이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상장 기업이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IPO가 이르면 6월에 진행될 거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테슬라나 AI 기업 xAI와의 합병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요. 6월 스페이스X의 IPO 전까지 기대감에 상승 탄력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로봇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의 발언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 생산 로봇의 현장 투입을 반대하는 노조를 언급하면서 흘러가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인공지능 기계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먹지도 않고 불빛 없는 깜깜한 데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세상이 곧 온다면서 피할 수 없다고 발언한 건데요. 로봇이 우리 대신 일하는 시대, 이제 정말 바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로봇 섹터 주목해 봐야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우주항공과 로봇에 대한 투자 포인트부터 다음 주장까지 잘 준비해 보시죠. 지금까지 증시기상도였습니다. 네, 최인정 캐스터와 오늘의 증시 날씨 만나고 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5,300선을 넘기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꾸자꾸 오르기만 하는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섹터와 기업을 선점해봐야 할지 고민 많으셨죠? 이럴 때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그럼 구체적인 플랜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정확한 가이드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릴 주식시장에서 함께 보시면 좋은 보물지도를 알차게 꾸려봤는데요. 앞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보물지도 궁금하시죠? 바로 방송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주목해야 할 기업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꼭 챙겨가셔야 할 알짜 꿀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을 보시면 QR코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스캔만 하시면 모든 비밀 정보가 바로 제공됩니다. 정말 빠르게 그리고 아낌없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여행 시작 전에 든든하게 챙겨가시고 오늘의 수익 여행까지도 가볍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책임져줄 오늘의 주식 가이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투자계의 든든한 이정표, 저희 이상원 가이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여행 가이드 이상원입니다. 자, 지금 시장 너무 좋죠. 자, 모두 다 좋은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손실을 보고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올바른 투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방송에서 이 부분들 제가 또 알차게 정보들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체 언제까지 오르는 걸까요, 가이드님? 현재 시장을 어디까지 오를지 상단을 좀 지켜보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은 한 17년 정도는 박스피다라는 오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AI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확연히 다른 모습 보이더라고요. 1월이 이제 오늘 마무리입니다. 2월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이제 5천 시대 개막을 했잖아요. 네. 근데 5천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줬던 것이 이제 정부의 정책이 가장 컸습니다. 물론 뭐 AI나 반도체 붐에 따른 수혜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단 가장 큰 것은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처럼 정부의 정책에 증시 부양 정책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뒷받쳐주는 것이 수급이죠.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이 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가장 크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코스닥, 코스피 어디까지 올라갈까?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증시가 가장 호황기를 누렸던 것이 마지막으로 살펴본다면 21년도 당시였었어요. 근데 21년도 당시에도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다 하면서 증시가 크게 오르기도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특정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증시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던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냐? 전반적인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부진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수가 성장을 하려면 기업들에 대한 성장이 있어야지. 그리고 기업들의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이 모습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모습이 없었다가 기술주들을 토대로 이 증시의 기업들의 주가 이 실적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일례로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21년도부터 24년도 때까지 이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미국 증시의 기업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큰 성장들을 이루어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국 증시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의 기업들을 살펴본다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 성장 대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성장폭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과 다르게 지금의 증시의 분위기와 체질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네. 나머지 사실 이제 이번 주 시장이라고 해봐야 오늘 하루 남았잖아요. 그렇죠. 또 1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또 어떠한 흐름이 나타날지를 살펴볼 건데 네. 저는 가장 먼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중소형주 위주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물품을 무언가를 사러 마트에 예. 가요. 그럼 굳이 비싼 거를 살까요? 싼 거를 살까요? 저라면 가성비가 좋은 싼 거를 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 시장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코스피도 분명히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내가 노려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의 폭과 이 코스닥으로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 목표치가 뭐예요?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기대 수익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기대 수익이 더 크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뒷받쳐주는 거. 아까 제가 이제 기관의 수급이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나 이제 증시 부양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관을 포함한 코스닥 ETF에 최근 들어서 몇 거래일 동안 150조 원의 가량의 이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실 수급적인 측면만 본다면 말 다 했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물놀이를 갈 겁니다, 이영임 씨. 네. 물놀이를 갈 건데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물이 조금만 차 있는 곳에서 놀고 싶으신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라면 물놀이를 할 때 물이 엄청 많아서 좀 헤엄도 치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물이 많아야 우리가 뭐 네. 잠수도 하고 막 물도 튀기고 재밌게 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지금의 물은 어디로 들어오고 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코스닥. 향해 들어오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코스닥에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자,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 코스피는 우량주와 대형주 위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흘러가는 반면에 코스닥은 등락이 굉장히 크죠. 자, 다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기대 수익의 폭은 확실하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전반적인 증시의 악재들에 대비했을 때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등락폭이. 근데 방금 전에 물놀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비유를 했는데 네. 물놀이에 우리가 풀장을 가요. 네. 풀장을 갔을 때 그냥 잔잔한 바다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파도가 좀 오는 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풀장을 좀 원하시나요? 약간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파도가 있는 데가 훨씬 더 좋거든요. 맞아요. 파도가 좀 들어오고 네. 물도 좀 어느 정도 해줘야 우리가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시장도 코스피의 시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파도가 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코스닥의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두 번째 포인트는 실적이겠죠. 지금 최근 들어서 AI 빅테크 기업들이나 미국의 M7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뭐 어떤 기업들은 그동안 실적들의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뭐 가이던스나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걸 계기로 오히려 오르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실적에 기반으로 두고 안정성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자, 다음 주 이제 1월 FOMC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3월 달 FOMC가 남아 있고 이제 6월 달에 FOMC가 있는데 자, 6월 달에 FOMC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이 됐지만 6월 달에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되지 않을까? 자, 지금 뭐 아무것도 없이 6월 달에 금리가 인하가 된대요가 아니에요. 자, 그 과정 안에서 소비 지표와 고용 지표들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이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퇴색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중점을 두시고 투자를 하시되 이 실적이나 이런 지표들에 따른 영향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실적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소통 창구까지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